아, 또 SNS 주소를 올리라고 하네. 진짜 가고 싶었던 회사인데. SNS는 자유 아닌가요? 옛날, 그러니까 아주 먼 옛날, 많은 동물들이 모여 살았어요. 동물 사회의 배경에는 당연히 약육강식이 자리했답니다. 약육강식, 약한 자는 강한 자의 먹이가 된다. 맞습니다. 강한 동물에게 먹히고 약한 동물을 잡아먹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러던 중 가장 강한 호랑이는 동물들에게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잡아먹지 않겠어. 그리고 내가 직접 사냥해서 먹을 것도 친히 주지. 그치만 우린 호랑이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대부분의 동물들은 스스로 살아가는 것을 택했지만 토끼무리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호랑이 먹이잖아. 호랑이에게 잘 보이자. 그래야 우리를 안 잡아먹어. 토끼들은 제 발로 호랑이에게 찾아가 호랑이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토끼들은 호랑이 곁에서 일했고 전보다 더 많은 동료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답니다. 그곳은 토끼들에게 가장 위험한 곳이자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토끼들은 자신들의 생활에 만족했고 호랑이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 더욱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중 토끼들 사이에서도 싸움이 일어났어요. 누가 호랑이에게 더 예쁨을 받을지가 그들의 문제였죠. 더 예쁨 받기 위해 서로 싸우기도 했어요. 토끼들 중에서는 호랑이 곁을 떠나는 토끼들도 생겼고 전보다 더욱 열심히 호랑이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하는 토끼들도 생겼습니다. 이런 토끼 문화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토끼다. 성공을 위해, 안전을 위해, 무엇을 위해서든 호랑이의 마음에 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호랑이는 상사일 수도 기업일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는 호랑이 굴에 지원한다.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뼈를 묻겠다는 식상하지만 필수적인 멘트와 함께 좋은 호랑이 굴은 돈을 많이 준다. 돈으로 밥도 사고 집도 사고 차도 산다. 안전하기도 하다. 토끼들은 이 종이 한 장에 자신들의 모든 걸 알려준다. 이름, 생일, 성별, 학교, SNS. SNS는 요즘 동물 사회의 트렌드다. 호랑이들도 토끼 감별에 이 SNS를 사용한다. 호랑이는 왜 SNS로 토끼들을 감별할까? 실질적으로 그게 학부를 가릴 정도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요. 참고용 정도로서요. 그걸 보는 포인트가 그 사람 생활을 본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그 사람 게시물에 얼마나 공감할 수 있냐 이건데 그걸 통해서 소통 능력 같은 걸 보는 거고요. 이걸 보는 분야가 보통 영업, 마케팅 분야라 그쪽은 아무래도 같은 조건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쪽을 찾게 되죠. 토끼들은 열심히 게시물을 올린다. 많은 토끼들이 반응해줘야 호랑이 눈에 띌 가능성도 높아진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해시태그 달고 있어요. 해시태그 달고 있어요. 해시태그 달면 뭐가 좋아요? 이거 달면 이 해시태그 관련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들이 저를 볼 수 있고 그게 좋아요랑 팔로우 수를 늘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늘려서 기업들이 보면 인지도가 되게 높아 보이고 그리고 광고 효과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최대한 유명해 보이려고 친구도 아닌 사람이 볼 수도 있고 좋아요도 많이 받고 팔로워도 늘더라고요. 토끼들은 하루 일과를 다 보여주기도 한다. 또 몇몇은 SNS를 여러 개 가지고 있기도 하다. 혹시 인스타 계정 여러 개예요? 네, 전 2개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냥 친한 친구들에게만 열어놓는 비공개 계정이고 하나는 공개 계정으로 그 계정으로 기업에 지원할 때 그걸 사용해요. 하나는 진짜 친구용이고 하나는 보여주기용인데 뭔가 제 일상을 다 올리기에는 부담스럽더라고요. 회사에서 볼 것 같고 자기 검열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보여주기용이 더 많이 있어요. 공개 계정에 올리는 게시물은 주로 뭐예요? 그 직무에 관련 있는 게시물이라던가 제 사생활과는 무관한 그런 용이 그냥 보여주기 싫은 거죠 그냥. 그냥 술 먹고 돌아다니는 영상이라든가 그런
그런 거 회사에서 보면 안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럼 좀 떨어질 거예요. 모든 토끼들은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한다. 호랑이에게 긍정적인 모습만 보여주기 위해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내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기도 한다.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동시에 숨기는 것이다. 토끼들의 동의를 얻고 몇몇 토끼들의 SNS를 방문해 보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감시당하는 느낌이 든다는 그들의 의견과 달리 SNS에서 그들은 너무 많은 정보를 제 손으로 노출시키고 있었다. 토끼들이 말하는 팔로워, 좋아요 수의 비결, 해시태그를 좀 더 조사해 보았다. 각자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방문한 장소, 위치, 함께한 사람 등 본인의 정보를 스스로 드러내는 내용들이 많았다. 해시태그에 본인 정보가 드러나는 거 알고 계셨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대외 활동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아직도 기업에서는 그런 걸 요구하길래 어쩔 수 없이 공개 계정을 이렇게 팠고요.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된다는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잘 몰랐는데. 이런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SNS 계정을 요구하는 게 SNS가 사생활을 그러니까 공유하고 그런 거를 하는 활동인데 그거를 기업에서 아직 보면 좀 숨기게 되는 것도 있고 나를 그리고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것도 있어서 오히려 왜 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광고 효과도 있어서 기업들이 원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SNS 하는 의미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부담스럽죠. 모르는 사람들이 제 사는 곳, 학교, 친구들 다 알고 있다는 게. SNS에 존재하는 토끼는 어디에 있을까? 물리적으로는 너무 쉽게 찾아낼 수 있지만 사실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SNS 사용을 활발하게 하는 토끼들에게 공통으로 질문해봤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 여러 계정을 사용하면서 숨겼다 드러냈다를 반복하면서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은 하나였다. 호랑이다. 여전히 토끼들은 호랑이들을 위해 일하고 싶어한다. 여전히 호랑이는 편의를 제공해준다. 이건 토끼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살아남은 방식이다. 단지 노력을 보여주는 지표가 바뀌었을 뿐이다. 이 방식이 옳은지 그른지는 아무도 모른다. 간혹 무리를 떠나는 토끼들도 보인다. 스스로 힘을 기르기도 열심히 먹이를 찾기도 하며 자신만의 삶을 찾아간다. 호랑이가 지켜주지 않아도 본인의 삶에 만족하는 듯하다. 당신은 어떤 토끼인가? 토끼들은 하나둘 떠났습니다. 물론 여전히 호랑이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토끼들도 계속해서 호랑이 곁을 지키는 토끼들도 있고요. 나서기를 결심한 토끼들에게 자유로운 세상은 위험합니다. 저 멀리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맹수가 보이네요. 그런데 혹시 아나요? 토끼가 또 어떻게 살아남을지. 저 토끼는 적어도 진짜 토끼 같네요.